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휴림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의 주가 전망 자체가 일정 부분은 올라갈 수 있어도 고점 자체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관점 자체를 대응에만 두셔야 된다고 강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휴림 로봇은 제가 AI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생각은 같고요. 아무리 정보와 자료를 찾아봐도 AI 수혜를 입을 기업이라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작전의 정황들만 보입니다. 물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딱히 없기 때문에. 자, 다만 개인적으로 제 부모님이 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 정황만으로 작전주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업 자체의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일단 2022년 요때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동전주였습니다. 그 기업이 최대 26,600원까지 올랐던 건데 뭐 가격이 오르는 건 그럴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싶은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주주인 휴림홀딩스의 지분입니다. 자, 2026년 4월 7일 공시를 보면 휴림홀딩스의 보유 지분은 기존 5.2%에서 0.87로 급감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매도라기보다는 주식담보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담보권 실행, 즉 반대 매매가 원인이었습니다. 자, 동전주였던 시총 몇백억, 많아야 천억이었던 기업이 시총 조 단위를 넘나드는 시점에 회사의 주인은 지분을 강제 청산당하고 경영권을 상실한 거죠. 자, 이것부터 리스크입니다. 일단 이 기업은 이제 경영권을 가진 주인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상장 총 주식수 약 1억 2천만 중에서 100만 주 정도 누군가 매수한다면 단숨에 최대 주주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돈 많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다고 해서 경영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수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경영권을 잡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 1%로 최대 주주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투자자일 뿐이긴 하지만 최대 주주일 뿐이긴 하지만 방어하는 제스처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데 그중 하나가 퓨림 로봇이 AI 로봇과 만약에 실제로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수주로 이어지는 수혜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경영권을 방어했을 겁니다. 뭐 개인 자산으로라도 지분을 늘렸을 거고요. 근데 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자체가 휴림 로봇이라는 기업은 이미 사용된 패다라는 뉘앙스인 거죠. 자, 더 큰 문제는 무자본 M&A입니다. 자,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해서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슈림 로봇을 인수하려는 무자본 M&A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면 난 돈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십억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걸 살려는 놈이. 그리고 인수가 되면 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사용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돈이 많이 들지 않아서 무자본 M&A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리스크도 좀 열려 있다는 거죠. 뭐 120억만 있으면 1조 3천억짜리 최대 주주가 됩니다.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 있다고 해서 최대 주주 된다고 해서 지배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권은 과반수가 넘어야 통과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지분 50% 이상을 확보한다던가 과반수 이상의 우호 지분이 존재한다던가 해야 경영권을 쥐고 있는 오너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적대적 M&A도 고려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기업에 억대 단위의 투자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존 최대 주주들 자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의 수는 분산되어 있는 지분들이 지금 뭐 공시에는 안 나와 있어도 분산되어 있는 지분들이 이미 오너 쪽의 우호 지분이다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작전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자, 휴림 로봇의 대주주는 이미 25년부터 블록들을 통해서 200억 이상의 현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슈림 로봇은 이미 사용된 패가 맞다면 정황이 맞아 떨어집니다. 이미 블록들로 현금은 확보했고 사용된 패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방어할 생각이 없다. 주가는 거의 동전주에서 최대 26,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반대 매매를 당한다고 해도 손실이 없고 반대 매매를 당했기 때문에 법적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슈림 로봇의 주가가 이만큼 성장하는 기반에는 매번 대기업 인수설이 주력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슈림 로봇, SK 인수, 인수합병, 두산도 나오고요. 삼성전자, 삼만초도 나옵니다. S만초도 SK, 한화, 두산. 과거에 2차 전지가 시장 주도주일 때도 지금처럼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왔다가 꺼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요때쯤입니다. 당시에 뭐 1000원대, 1800원대 막 이랬다가 11,000원까지 갔거든요. 요때는 삼성전자 인수설, 그리고 지금은 뭐 SK 인수설로, 그리고 CES 2025로 로봇 테마가 급부상하니까 이렇게 찌라시를 퍼뜨렸죠.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과의 연계설이나 GTC 2025 관련 찌라시까지 뭐 하나 실체가 없는데 연계된 뉴스와 함께 폭등이 늘 동반이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늘 어느 분야든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이 대기업 인수설이 계속 있어 왔고 과거부터 작전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인수설이 계속 있어 왔고 과거부터 실적이 계속 그 모양 그 꼴인데 기대감은 그 누구보다 많이 받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근거를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냉정하게 사업 보고서만 들여다보더라도 기술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매출도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인수설은 전형적인 테마주 작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단 한 차례의 유상증자로 전체 주식의 50%나 되는 물량을 증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놓고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주가 있다. 그럼 5천만 주를 추가로 유상증자로 증자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한 주당 대략 약 33%의 손실이 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렇게까지 유증을 왜 해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주식 수가 많아야 하니까. 작전주라면 주식 수가 많아야 수익이 올라가니까. 주가는 알아서 올릴 거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수익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최대주주 및 임원진의 고점 매도도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바 있고요. 26년 1월, 1월과 2월 사이 이때죠. 단기간에 3배 이상 폭등한 시점에 장내외에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환기 종목이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로. 자, 그리고 EQ셀 인수도 상패 리스크가 공개된 기업을 굳이 인수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인수 3개월 뒤에 상패됐고요. 그리고 휴림 로봇의 최상위 지배 회사였던 JN 리더스라고 있죠. 얘네는 원래 유명합니다. 작전주로 예측되는 종목들에 자주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잠깐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JN 리더스는 2014년 4월 30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 회사, 직원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자, EQ셀을 인수할 때도 휴림홀딩스, JN 리더스 등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휴림의 지배구조, 대주주가 팔아치우기 전 지배구조가 JN 리더스, 그리고 휴림홀딩스 지분 100%, 그 다음에 휴림홀딩스 밑으로 휴림 로봇, 그리고 휴림 로봇 밑으로 휴림 에이텍, 네트워크스, 이 지배구조인데 휴림 로봇을 지배하는 휴림홀딩스는 2022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액 0원, 당기 순손실 마이너스 1억 8천. 그리고 최상위 지배 회사인 JN 리더스, 얘네도 매출액 0원, 당기 순손실 마이너스 1억 6,600만이었습니다.
자, JN 리더스는 보시면 김지영이라는 사람이 지분을 100%를 확보하고 있죠. 자, 상장사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이 1인 페이퍼 컴퍼니의 매출이 없다라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JN 리더스는 23년과 24년 회계연도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지배구조 정점의 기업이 기본적인 재무제표도 공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JN 리더스의 지분을 100% 확보하고 있는 김지영이라는 사람, 김진우 슈림로봇 회장과 친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김 회장은 의심이 아니라 그냥 무자본 M&A를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부토건에도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도 받은 바 있고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삼부토건 건은 크게 공개된 확정 판결까지 이어졌다는 기록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삼부토건 외에 과거 건으로만 징역 1년 6개월 플러스 집행유예 3년 이미 받았었습니다. 자, 무자본 M&A 전문가, 기업 사냥꾼 전문가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소자본으로 기업을 사들이는데 그 대가가 인수하는 회사로 돈 벌면 갚아서 온전히 회사를 내가 먹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내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주식을 늘리고 주가를 띄우는 거죠. 그리고 주가를 띄우기 위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문이죠. 쭈라시. 뭐 대기업,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에게 인수된다는 소문, 시장 주도주 테마로 신사업을 하겠다던가 하는 기대감. 자, 아무튼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건데 개인들이 여기에 탑승을 해버린 겁니다. 주가를 올리는데도 돈이 드는데 개인들이 대기업 인수설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동시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해버리면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데도 돈이 덜 드는 거죠. 단일 계좌 반복 거래 등의 법망도 피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전주라고 인지했고 수용하게 됐다면 이 부분도 아셔야 합니다. 대기업 인수설 같은 뉴스를 뿌리는 주체가 사라졌습니다. 주가를 작전이더라도 끌어올릴 놈이 없어졌다라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AI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 주도주로서 굳건하기 때문에 이름에 로봇이 들어가는 슈림 로봇은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상 도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AI와는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슈림의 최대 주주도 그렇게 쓰다 버릴 패로 26년을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은 패가 망신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단축하고 즉시 블록딜로 매도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반대 매매를 계획한 게 아닌가. 본인의 의도가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만 한다고 봅니다. 지금 급락이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하향 추세에 대응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다.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수세가 늘어나야 매도 대기자들의 이 거래가 체결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락만큼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장대 한 봉 또 떠버리면 여기서 누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오너가 없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신사업에 뛰어든다던가 인수합병을 한다던가 애매모호합니다. 다 주가를 부양할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나마 볼만한 게 요 자리입니다. 이때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꽤 많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날은 거래 대금이 4,800억, 5,800억 오르는 과정에 이렇게 동반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주체가 돈을 썼기 때문에 한 요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위로도 조금 어느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또 매물벽이 있거든요. 여기서 또 저항받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지금은 수렴된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21선과 5일선이고요. 아래 구간에서도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찌라시라도 어떤 호재성 뉴스가 없다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요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날 엑시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과 이날. 이날이 거래대금이 약 2조, 그 다음 날이 약 2조 2천억, 2조 3천억. 이틀 만에, 이 거래일 만에 4조 3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때 대기업이래. 임원진들, 최대 주주와 임원진들, 이때 매도했죠. 그러면 이 종목의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얘네와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과거 인수설이 있을 때 뭐 삼성이나 SK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는 이미 슈림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로봇 관련주로 순환매 다시 돌아오면 은근슬쩍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손바뀜이 발생한 주도 주체의 엑시트를 위한 어느 정도의 연출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때라도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같은 장에 작전주에 물려있다고 기회비용 낭비하는 것보다는 손실을 감안하고 새 종목을 찾는 것이 손실 복구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평단이 너무 높아서 알면서도 매도 못하시는 분들은 매도 타점 관련된 디테일과 근거를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난 잘 모르겠다. 손실을 그나마라도 최소화하려면 어디에 팔아야 하는가? 라고 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9860-6289 이 번호로 슈림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바로 응답 드려서 대응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닥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자리에서 꽤나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아직 기회 자체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여러분들 스스로 축소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기회만큼은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